이거 전당포에다 몇 개는 술 먹으러 갈까? 아니 우리 진실방송 대표님 얘기가 아주 가본데.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방송 진행자 지금 이 시간 현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무효 확인 소송 기자회견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초동 대법원입니다. 네, 실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방송 진행자 지금 이 시간 현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4.15 총선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 이어서 지난해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재명 지역구입니다.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무효 확인 소송 기자회견이 잠시 후 1시 인천 지역 주민을 비롯해서 소송 대리인 권호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기자회견 있겠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랑새님 반갑습니다. 멸공. 반갑습니다. 서초동입니다. 대법원입니다. 지난 4.15 총선 인천 연수구 선거무효 소송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입니다. 자, 인천입니다. 수도권 인천 연수구 민경욱 의원 선거구에 이어서 자,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보궐선거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초동 대법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서초동입니다. 서초동 대법원 정문에서 인천 계양을 6월 1일 보궐선거 선거무효 확인 소송 기자회견이 개최되고 있는 서초동 대법원 정문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소송 대리인 법률 대리인인 권호영 변호사가 도착하면 인천 계양을 6월 1일 보궐선거 선거무효 소송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성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멸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스패너님, 파랑새님, 김현수 스패너님, 좌장이신 김현수 스패너님 어제 생신을 맞이해서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자 16일입니다. 이곳은 서초동 대법원 정문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무효 소송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지난해 인천 연수구 민경욱 의원 선거무효 소송에 이어서 지난해 보궐선거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무효 소송 이재명 선거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기는 서초동 대법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무효 소송 변론기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잠시 후 소송 대리인, 법률 대리인 권호영 변호사가 도착되면 인천 연수구 선거무효 소송에 이어서 지난해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무효 소송 기자회견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도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멸공. 여기는 서초동 대법원입니다. 네, 단장이 음양시설 어떻게 돼요? 음양시설. 음양시설.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변호사님이 가지고 오시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때 그 마이크 그거예요. 아, 그건 안 좋은데. 아, 그러면 아닌데 얘기하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육성이 나. 육성으로 예, 해주세요. 육성이 나. 어쩔 수 육성이밖에 안 돼. 그거는 찢어지는 성능이 떨어져서. 네, 나라사랑 한미동맹TV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멸공 제비꽃님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초동 대법원입니다. 잠시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6월 1일 지난해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무효 확인소 소송 대리인 권호영 변호사가 도착하면 선거무효 소송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초동 대법원입니다.
인사를 좀 정중하게 받으셔야지 어성어성 받으시면 과천 인사할 맛이 안 나지. 그래요. 과천 선관위 갔다가 지금 난리를 피우고. 참 명함만 하죠, 명함만. 나 전화번호 없더라. 명함을 안 받았더라. 명함이 진짜 없는. 나도 명함을. 아니면 좀 적어줘. 명함이 없네. 저 미안. 진짜 없어? 없어. 좀 적어줘. 전부 다. 내가 그저기 과천 갔다 왔는데. 과천. 그럼 난리보다도 이제 정확한 팩트. 뭐죠? 여기 왜 이렇게 좋으세요? 거의 좀 저도 제가 사인해 줄게. 예, 봄에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멸공. 네, 김정석 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멸공. 네, 김정석 동지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초동 대법원 정문입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지난해 6월 1일 인천 계양을 이재명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무효 확인 소송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잠시 후 소송 대리인, 법률 대리인 권호영 변호사가 도착하면요. 선거무효 확인 소송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초동 대법원 정문입니다.
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방송 진행자 지금 이 시간 현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지난해 보궐선거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 무효 소송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잠시 후 법률대리인 권호영 변호사가 도착하면요. 이재명 지역구죠. 이재명 지역구입니다. 지난해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오늘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서초동 대법원 정문입니다. 아, 이영호 정부가 본청 갔어요, 본청. 아 그건 알고 있는데 내가 나온다니까 온다 그랬었거든. 아, 진짜로요? 그럼 어디 찾아다. 아,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근처에. 근데 여기 어떻게 와?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기 전화 왔어. 아, 뭐 좋은 일 있으면 승진하고 좋은 일 있으면 연락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거 저기 내가 알려줬으면 그래 난이라도 하나 보내드렸는데 아 참. 아니 그 내가 관계되는 정보관님들은 다 승진했어. 서울청도 그렇고.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담당이니까 이제. 아 진짜 내가 관계되는 정보관님들 다 승진했어. 네. 나를 좋아해. 아주 좋은 정보는 아니지만 또 웬만한 정보는 나한테 있고. 네, 실제 여러분, 네 주제는 다르겠습니다만은 서초동 대법원 서초경찰서 정보관이 연결해서 본청으로 인사 발령 났다고 합니다. 아주 나를 좋아해. 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방송 진행자 지금 이 시간 현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지난해 이재명 지역구입니다. 이재명 보궐선거 당선이 됐죠. 선거가 무효다. 불법 선거로 자행된 6월 1일 보궐선거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 기일이 잡혀서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법률 대리인이 권호영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인천 연수구을 민경우 의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변론을 맡았던 법률 대리인 권호영 변호사가 도착되면요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재명 드디어 이재명 형사소송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인천 연수구 얼에 이어서 자 6월 1일 인천 계양을입니다. 또 인천입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구 우리 오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자 소송 대리인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대법원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서초동 대법원 정문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지역구입니다. 이재명 지역구. 지난해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오늘 잠시 후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 기일이 잡혀져 있습니다. 얼마나 불법 선거가 자행되었는지 자 오늘 퍼포먼스도 있습니다. 퍼포먼스. 자 우리 오 단장님하고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단장님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기자회견 개최 전 오 단장님과 인터뷰 시도하겠습니다. 자, 오 단장님 모시고 권호영 변호사 법률 대리인 도착 전에 오늘 변론 기일이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몇 호 법정에 있죠? 2호 법정에서 있습니다. 자, 지난해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그 출마할 만한 그런 지역구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체포 불체포 네. 특권 그런 것들의 유익함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자기의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리한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개표장에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했었어요. 그 촬영의 증거 현장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보니까 불법 가짜 투표지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어쩌면 이제 선관위 측에서 어떤 그런 조작의 그런 흔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불법으로 당선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 인천에 무슨 연고가 있습니까? 아니 전혀 없죠. 예, 전혀 없는데 갑자기 우리 계양을 지역구에 오셔서 출마를 하셔서요. 저희도 참 황당했었고요. 예, 그럼에도 또 당선이 되었어요. 아무리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상대 후보자인 윤영선 후보님도 올해 그곳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기 지역구가 아닌데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었죠. 예, 저희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 잠시 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변론기일에 자, 오늘 권호영 법률대리 권호영 변호사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권호영 변호사와 함께 오늘 또 원고처 부정선거라는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입증 증거 자료들 오늘 많이 준비했죠. 오늘 이제 저희는 증거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저희가 증거들을 노출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라고 내놓게 되잖아요. 먼저 공개를 하게 되면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증거들을 이렇게 노출을 안 했었는데 이제 재판을 빨리 진행하지 않고 자꾸 더디게 그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일부는 공개를 했습니다.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그런 증거들이 좀 더 있고요. 오늘은 아마도 그 증거들을 다 제시한다기보다도 몇 가지만 저희가 좀 의심스러운 몇 가지만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인천 연수구 을에 이어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부정성으로 올룩진 선거 정의가 처참히 무너진 그런 결과 우리 오 대표님은 인천 계양을 지역 주민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후보자가 원래는 낙선이 된 그런 후보자가 이렇게 선거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에 저희가 유권자의 권리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첫 기일이죠. 네, 첫 예. 변론기입니다. 자, 첫 변론길인데요. 앞으로 한 두세 차례 더 변론길이 잡혀져 있을 텐데요. 좋은 결과, 자유대한민국에 무너진 참정권, 무너진 주권이 자, 인천 계양을 이재명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인용이 돼서 자, 다시 지역 주민, 유권자의 승리로 다가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은 지금 변호사님 아직 안 왔거든요. 네.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호영 변호사. 자, 아직 권호영 변호사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권호영 변호사가 아직 지금 도착 전이라서 소송 대리인 권호영 변호사 반드시 도착해야 됩니다. 오늘 오후 저 건너편 2호 법정에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 무효 소송 변론길이 첫날입니다. 첫 기일입니다. 자, 하나하나 그 증거들이 하나하나 목적물로 선택이 됐어. 저 서초동 대법원 대법관. 자, 대법관 오늘 주신 법관이 누구죠? 천대엽인가요? 제가 그건 모르고 있어요. 예, 변호사님이 아실 텐데 제가 그 어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대법원 인천 계양을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 무효 소송 주심 법관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네, 권호영 변호사가 도착이 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자회견 하는데 경찰의 숫자가 더 많아 어떻게? 자, 오늘 또 기자회견 끝에 퍼포먼스도 있다고 합니다.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퍼포먼스가 준비되었는지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방송 채널 고정하시고요. 여기는 서초동 대법원입니다. 보자. 요거를 한 요 정도로 하면 되겠다. 요 정도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방송 진행자 종희일입니다. 저는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난해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자가 이재명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초동 대법원 법정 2호 법정입니다. 오늘 첫 기일인데요. 자, 법률 대리인 소송 대리인 권호영 변호사가 도착이 되면 네, 기자회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초동 대법원입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생각을 가지고 왜 때린 가운데서 서초동 대법원 정문이 봉쇄된 가운데 잠시 후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 무효 확인 소송 기자회견이 개최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초동 대법원입니다.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보이는 것이 오늘 대법원 앞에는 많은 경찰들이 나와 있네요. 오늘 무슨 건들이 있는지 단지 기자회견 건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찰들이 나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경찰들이 한 수십 명, 30여 명 정도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선거자 방송을 비롯한 진실방송 그리고 바깥에 그 피켓 잠깐 앞에 좀 나와봐서 피켓. 우리 영상을 좀 비춰줘요. 자, 보세요. 투표 용지가 이렇습니다. 투표 용지가 보세요. 네, 신권 다발처럼 네, 투표 용지가 저렇습니다. 투표 용지가 인천 계양을 투표 용지가 전혀 전부 거의 대부분이 전혀 접히지 않는 신권 다발처럼 이렇게 지난해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재명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자, 이제 권호영 변호사 도착하셨고요. 네. 자, 차를 일단 정보원에 얘기하고 도로에 좀 세우세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위에 횡단보다 바로 위에 세우는 네, 횡단보도 위에 좀 세우세요. 아니면 뒤로 빼가든지. 자, 권호영 변호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입니다. 인천 연수구 을 선거 무효 소송에 이어서 지난해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 무효 에코를 줄 아니 줄 잘 들리나요? 들려요? 에코를 줄이면 에코를 꺼버려 에코를. 내 거 그럼 성능이 내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 38만 원 38만 원 있어서 여기 훨씬 좋아요. 이걸 걸고 있는 소리에서 안 되는데. 이거 넘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러 가시는 거죠? 아까 오셨는데 추워요? 떨려서 아니 떨려요. 무대 올라서 잘 하시더만. 아니, 킨텍스에서 잘 하시더만. 너무 떨려. 연기도 해야 되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유선으로 해 유선으로. 자, 음량 세팅이 시작하면 이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야, 내 걸 갖고, 이러면 내 걸 갖고 오는 건데. 야, 앰프 있었어요? 네. 소리가 들리네. 한번 해봐요. 먼 길 마다않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유튜버 분들과 기자님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의 중국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다 같이 국민이 됩니다. 나오면 학교 선거 나오면 다 국민이 됩니다. 현재의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모두가 하나같이 국민들께서 많이 알아주십시오. 부정선거 왜안 지우고 그렇게 수개표만 하면 되는데 왜 전자계산기를 돌리지? 난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동적으로 기회의 평등은 사라지고 얼마나 빨리 살려고 전자계산기를 돌리는지. 아니 이틀이면 수개표가 다 됐는데 5천만 정도도 안 되는 그 3천만의 정도로 수개표도 안 할 정도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산정권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지선다행에 1, 2, 3, 4만 네,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제 기자회견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으면 네,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6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계양을 부정선거 규탄 시민단 단장이며 자유보수민주회 항의 인천 소속 오경영입니다. 자, 먼저 국기에 대한 맹세부터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시나요? 예, 저쪽에 있습니다. 예, 저쪽에. 예, 태극기를 향해서 안 보이셔도 태극기를 향해서 서 계십니까? 예. 그럼 다 같이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세 바로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애국가 지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께서 바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대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사 대한사랑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 이번에는 약 1분 정도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네, 이제 곧바로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네. 아, 현수막이 안 보이나요? 저 때문에? 네네네. 자, 첫 번째 발언자는 바로 접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발언을 하겠습니다. 피켓을 네, 잠깐 이쪽으로 가지고 와주시겠습니까? 잘 보이나요?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인천 계양을 유권자로서 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소송을 권오영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대표 원고 오경영입니다. 자, 여기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해상도가 많이 낮아서 잘 보이지 않아서 아쉽기는 한데요. 이게 다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화면에는 출력이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로 보이십니까? 여기는 재검표 현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투표지는 사전 투표지도 아닙니다. 이곳은 본 투표가 끝난 직후의 개표장 현장이고 또 보고 계신 사진은 사전선거 투표지가 아닌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보통 직접 선거, 직접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가짜 투표지를 가지고 와서 직접 투입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종이는 실제 투표지와 똑같은 종이입니다. 제가 이 투표지에 인쇄를 해서 실제 투표지처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것을 한번 네. 지금 제가 이것을 지금 접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서 우리가 투표함에 넣으면 이것을 개표장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씩 다 편 다음에 개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접지 않고 투입한 별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접지 않아도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새 종이와 같은 형태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신권 돈다발처럼 빳빳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퍼포먼스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과 또 여기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저쪽 한쪽에 무대를 마련해 놨는데요. 그곳에서 제가 준비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 홍경영 씨, 요거 마이크 갖고 가세요. 마이크 갖고 가세요. 마이크 쓰시죠. 네. 네,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라고 하네요. 지금은 투표 현장, 개표 현장을 재현해 보려고 여러 가지 많은 소품들을 준비하시고 그 소품들을 착용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개표 현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서 투표 용지와 개표 사무원 팻말도 또 투표 개표 다이도 만들고 예뻐요. 예쁘게 분장을 마치셨습니다.
장갑을 끼시고 이제 개표 사무원으로 분장을 하셨습니다. 네,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의미 전달만을 위해서 하는, 우리 여기에 동영상을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동영상을 돌리면 되는데 그런 시스템까지는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연기를 하는 것으로 개표 현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제 투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투표할 때 개표 사무원은 없잖아요. 네, 투표를 먼저 한 다음에 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표 사무원 명찰은 지금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이 다 개표 사무원이네요. 투표를 먼저 실시할 거죠? 네. 자, 그럼 지금 시작할까요, 투표를? 네, 잠깐만. 우리 이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개표 현장에 투표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 개표 현장에 보니까 전부 접은 투표지들만 있습니다. 지금 투표지를 하나씩 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했었죠. 네, 저도 개표 현장에 가서 이 모든 걸 봤는데 이렇게 한 장씩 투표지를 추렸습니다. 이 추려진 투표지들을 모으죠. 모으면 그 투표지가 개표 사무원이 안 된다 그러네요. 투표지가 구겨져 있어서 안 된다 그러네요. 자, 무슨 상황일까요? 아니, 우리도 개표 현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네, 대리미를 들었습니다. 투표지를 펴야 하나 봅니다. 아, 그래요? 개표 현장에서 제가 다리미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도 구겨져 있다고 안 된다고 그러네요. 네, 당황하고 있습니다. 사무원 여직원이.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드라이로 말리는군요. 저 개표 현장에서 이런 거 못 봤는데. 네, 투표지를 이렇게 드라이로 쫙쫙 펴야 하나 봅니다. 이 대한민국 투표는 이렇게 개표하나요? 네. 자, 다 폈습니다. 드라이로 또 전달했습니다. 아직도 안 된다고 하네요. 개표.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통과가 될까요? 네, 이번은 밀대 방망이를 갖고 왔습니다. 밀가루를 뿌려서요. 와, 밀대 방망이로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개표 사무원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있겠어요? 야, 이거 24시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열심히 투표지를 밀대 방망이로 밀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마음에 드나 봅니다. 네, 이제야 통과됐어요. 네. 아니에요, 아직도? 빳빳한 투표지가 아니라서 안 된다 그러는군요. 개표 사무원이 무슨 가방을 하나 줬어요.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네, 가방 속에 깨끗한 투표지가, 와, 벽돌처럼 잘린 투표지가, 자, 네, 이제야 통과됐습니다. 네, 투표지는 이렇게 돼야지만 통과되나 봅니다. 개표 사무원 너무 힘들어요. 저 개표 사무원 안 할래요. 네, 이렇게 해서 깨끗한 투표지들이 나오니까 이제야 잘했다고 통과가 됩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게 개표 현장이라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퍼포먼스를 마치고 또 다음 진행을 하시려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대하셨을 텐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연기를 못하고 발연기를 했습니다. 예,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합을 맞춰보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긋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떠한 상황인지 다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퍼포먼스를 함께 도와주신 연기자분은 개항을 선교단 단원이십니다. 이현엽 회원님이시고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못하는 연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차이값을 찾을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전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당일 투표에서는 보수정당이 이기는 것이 이런 기이한 현상을 선관위나 언론에선 당연한 듯 보고하고 있지만 이것이 통계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다수의 교수님들과 수학자, 과학자들 여러 학계에서 증명도 하고 주장도 하고 증언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이렇게 저희가 퍼포먼스나 지금 피켓으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조작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당일 투표에서도 가짜표가 대거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일 선거에선 조작의 범위가 적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작이 적은 것이 아니라 당일 선거에서도 버젓이 가짜표를 제작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 중에 검증을 할 때 재검표 작업을 거치면서 뒤늦게 통과리 작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깨달은 저들은 아예 개표소에서 가짜표를 직접 집어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선관위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마음 놓고 개표장에서 저런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가 무법천지로 전락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동안의 부정선거 주장을 깔아뭉갰기 때문입니다. 비단 판사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론도 정치인도 하물며 6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이재명의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윤영선 당사자조차도 모른 척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국민들도 눈 감고 믿지도 않고 나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와 판사들이 최고 존엄이 되고 정치인들은 부정부패로 활개치도록 내버려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거는 저들의 잔치가 되었고 저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표를 착취당해도 주권을 착취당해도 가만히 있는 국민들이 앞으로 더 얼마나 많은 것을 착취당해야 정신을 차릴지 눈앞이 깜깜할 뿐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발언자로 권오영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오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2022년 수 5033 맞나요? 사건 번호? 아니요. 예, 하여튼 사건 번호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사건으로 지난 그 6월 1일 날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그 분당에서도 안철수 지금 현 의원 거기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분이고 또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요. 그 전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 송영길 전 의원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민주당 당대표 하다가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니까 그 자리가 공석이 돼가지고 보궐선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참관했던 분들이 그 지방선거 중에 어떤 제보를 해오시냐 하면요. 그 현장에서 그 저런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 사전 투표가 있고 당일 투표가 있거든요. 사전 투표는 이제 그 QR 코드를 인쇄를 해가지고 그 일련 번호지를 절취를 안 하고 그냥 그 인쇄한 QR 코드만 있는 사전 투표지를 한 장씩 주고 당일 투표는 사전에 인쇄한 그 투표지인데 거기는 일련 번호지가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표할 때는 그걸 한 장씩 떼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절취선이 없는 그 투표지를 우리 이제 정말 한 명의 유권자 투표인들이 기표소에 가서 정성스럽게 기표를 하고 그걸 남이 보지 않게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함에 수천 장이 들어갑니다. 한 투표소에 수천 장을 이제 그러니까 개표장은 또 큰 체육관에서 하는데 거기로 다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투표를 하는데 여기 그 계양을에서는 그 개표할 당시에 현장에서 그 투표지가 번호지를 절취를 안 한 투표지를 현장에서 그 사무원이 그 선관위 직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가위록을 자르는 걸 현장에서 참관인이 보고 그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거 이래도 되냐? 그 제가 그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건 현행범이다. 당장 시민도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고 그 자리에 끈이 있으면 묶어도 좋다. 이렇게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112에다가 신고를 했거든요. 경찰관한테 신고를 했더니 계양구 선거 개표장이라 그러는데 경찰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디냐고 자꾸 물고 저보고 주소까지 알아가지고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다시 이제 중단을 하고 다시 걸어가지고 그 개표장을 알려주고 신고를 해서 아마 경찰은 출동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게 나중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 투표 용지를 자기가 자르는 거는 그것은 가짜 투표 용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만드는 작업을 그 전에 하는 그런 현장이었고요. 그 나중에 그 참관인한테 또 제보받은 영상을 보니까 저런 투표지들 저게 저 한 묶음이 한 1000장 되거든요. 한 다발이 밑에 그러니까 고무 밴드로 하나씩 묶게 100장씩이에요. 그러면 1000장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게 한 6000장은 넘어 보여요. 7000장. 그리고 다른 데도 저렇게 막 쌓여 있어요. 투표지가. 저게 당일 선거일 투표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이재명 이제 현 민주당 대표가 당선이 됐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사전 투표는 이재명이 많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고 그리고 당일 투표를 많이 이긴 결과고 사전 투표는 또 큰 차이로 이제 더 많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7개 투표소인데 모든 투표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를 대폭 많이 이겨서 어떤 데는 10몇 프로를 더 많이 받더라고요. 더 많이 받은 게 그게 좀 우리가 사전 투표는 뭔가 조작이 많다고 우리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당일 투표를 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기지 않았나 이랬는데 나 이 투표지를 보니까 전부 당일 투표 여기 절취선이 여기 다 삼각 이게 절취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투표지는 누구나 봐도 이거는 정상적인 투표지를 안 보이거든요. 아까 그 퍼포먼스 봤지만 이거 진짜 수천만 국민들을 속이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그 투표지를 제 친구가 이런 것들 하나를 딱 보여줬더니 이상하다. 투표지를 우리 한 장씩 받지 않냐. 근데 왜 100장이냐 이런 거예요. 그게 국민들의 상식이잖아. 그죠? 우리도 한 장씩 받아요. 그리고 자기 투표지 한 장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정성스럽게 기표해가지고 투표함에 넣는데 나중에 이런 걸로 그냥 개표장에 다 세면 이 선거는 아마 이 신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일 투표가 이미 조작이 됐다는 상당한 큰 증거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선거 결과는 사실은 조작에 의해서 이런 거 하니까 믿지 못하는 선거 결과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민경욱 전 의원의 그 인천 연수울 4.15 총선 무효소송도 이 대법원에서 계속 제가 변론을 해왔는데 지금 상당히 워낙 큰 정치적인 사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회가 사기꾼들이 그냥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는 이건 사실 국회가 가장 큰 기관이잖아요. 제2제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직접 뽑아가지고 대표자로 국회에 보내는데 그걸 우리가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런데도 그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와서 거의 다 밝혀지지만
뭐부터 다 묵살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을 사실 국민들이 안 해도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검증을 하고 수사를 하고 밝혀주고 바로잡고 이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개항을 이 선거는 워낙 그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오경영 우리 아까 단장님 정말 퍼포먼스도 잘해주시고 말씀도 너무 진실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단장님하고 20명의 그 개항을 그 유권자들 우리 이현엽 선생님도 원고시거든요. 다 원고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소송 비용이 선거 소송은 비싸요. 뭐 인지되면 400 몇십만 원 그걸 또 직접 내시고 그렇게 지금 소송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 30일에 소재기를 하고 우리가 그동안 또 보존 처분이라는 거 있어요. 투표지 같은 거 미리 사전에 보존을 해놔가지고 변경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처음 변론 준비 기일이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사실 그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디다 글을 써 올렸는데 그 빌라도 재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빌라도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죄가 없는지를 알면서도 그걸 재판대가 유죄 판결을 해가지고 십자가 처형하고 또 거기에 뭐 사도 바울 바오르라고 왜 카톨릭에는 바오르라는 그분도 재판을 받는데 펠릭스라는 그 총독이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도 이분이 죄가 없는지를 알면서 재판을 질질 끌면서 정당한 판결을 안 내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직을 맡았잖아요. 대법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이런 판단의 최종 법원이거든요. 최종 법원이 그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사실관계가 이렇게 우리 아까 봐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이걸 진짜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을 가지고 사실을 판단을 안 하고 판결을 미루고 자기네들이 애매하게 피해 나가면 그럼 대한민국은 책임자가 그걸 안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48년도에 재헌헌법이 잘 만들어졌거든요. 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로 아주 선진 국가들의 헌법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했고 그 후에 우여곡절은 있었죠. 4.19 3.15 부정선거 어제잖아요. 3.15 60년 3.15 부정선거에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한 거 해가지고 그걸 밝혀내고 또 정치인들이 그걸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자유당 정권이 그걸 해가지고 이승만 전 대통령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만 자기 스스로 나라의 어떤 질서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하야하시고 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고 또 민주당 정부가 무능하고 나라 체제가 유지가 안 되니까 5.16 군사혁명으로 해가지고 체제를 유지를 했고 그렇지만 그런 그 군사혁명이지만 그분들이 질서를 유지한 거지 우리나라 헌법을 파괴하러 들어온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 후에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잖아요. 그 후에 모든 역사가 마지막 헌법 가치 대한민국 자유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엘리트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고 엘리트들이 안 나서면 또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항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가 발전되어 왔어요. 근데 지난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나죠. 간첩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고 나라를 망가뜨린 거예요. 헌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5년 동안 이렇게 해놓으니까 법치주의 질서가 무너져 있어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 우리가 신뢰를 못하고 있거든요. 국회는 가짜 국회의원들이 들어서 있고 또 정부는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체제 수호를 해서 이제 시민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항을 이 선거 우리가 이제 이런 활동을 하지만 우리가 자보민이라고 인천 시민들이 자유보수민주주의에 항해 인천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를 우리가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나가서 주장하고 지칭하는 각 지역마다 우리 인천처럼 다른 지역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또 불의한 거는 비판하고 또 지도자로서 자격 없는 사람들 우리가 비판해서 그런 사람 내쫓아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 사람들이 계속 자리 차지하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대한민국의 재정이고 자리고 권력이 다 나눠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은 틈도 못하게 하고 틈 타면 공권력들이 나서 막 그냥 수사받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설 자리도 없고 저 사람들은 중공이나 북한이나 이런 체제를 만들면 저들끼리 잘해먹고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서 우리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어난 이런 활동이고 그래서 이번에 원고로 뭔가 희생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신 우리 오경영 단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개항에 우리 주민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한테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힘내서 이러한 불의한 일에 우리가 항거하고 그럴 때 이제 진짜 진정한 정직한 엘리트들이 나타나서 국가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바람도 불고 추운데 우리 또 언론에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사는 이번에도 개항을 섬기던 단원이십니다. 개항을 준위는 아니세요. 근데도 누구보다 더 큰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박성숙 회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스피치를 위해서 원고를 썼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뭘 썼는지. 그래서 제가 원고를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고를 쓰면서 제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 원고를 들려줄까 생각을 할 때 우리 대법관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우리보다도 우리 자유 우파 시민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해갖고 오히려 우리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대법관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관심 없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들한테 좀 우리 오경영 씨나 권호영 변호사님이 다 말씀하셨지만 조목조목 좀 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별히 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네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걸 작성을 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실시간 로그 기록에서 5초 간격으로 똑같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야 이거 또 부정선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4.15 총선 데이터를 분석해낸 사람들도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공병호 박사님은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데이터 조사만으로도 부정선거를 분석해내고 책으로 출간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정도로 이렇게 부정선거는 특별히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신 엘리트 분들한테 굉장한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노력한 결과로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어떻게 데이터가 조작되었는지 관심만 있다면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먼저 유권자 의식 조사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사는 모집단이 편중된 조사로서 조사 집단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만들고 언론에 발표를 합니다. 언론들은 그것을 경향이라고 말하고 강조하며 방송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올드미디어에서 많이 보고 듣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선관위와 그 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들의 결탁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이 묵인하고 사법부의 비호 속에서 경향조사는 여러 차례 마구마구 생산되어져서 국민들에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속지 않은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과학적 사고와 상식적으로 수치와 통계의 오류들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수의 지성인들과 전문가들에 의해 4.15 부정선거 데이터들이 분석이 되었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상식적이지 않은 오류들을 참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관님들, 선거는 고등수학인가요? 고등수학은 상식적인 수계상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건가요? 선거는 보통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직까지도 선관위와 선거를 조작한 세력들은 선거 결과
데이터를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재검표 현장에서 나온 이상한 증거물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본드 묻은 투표지,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 등 몇 가지에 대해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하여서 해명 동영상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궁금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허접하고 거짓말 투성이의 설명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찾아보면 그 거짓 영상들을 반박하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님들과 부정선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현실 참략 까뿌까라는 그 유튜버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권하고 싶습니다. 찾아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부정선거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정선거 데이터와 물증 분석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조사한 모든 자료가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대한민국에는 그 국민들 중에는 많은 현장 전문가들과 수치와 데이터 오류를 과학적 사고에 기반하여 찾아내고 분석해내는 전문가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 증거물 조사 분석을 보는 동안 사람들은 어느새 인쇄 현장과 프린터의 구조 그리고 인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설명들 때문인 것입니다. 4.15 총선의 부정 요소들은 다음 선거에서 또 그 다음 선거에서 데이터를 조작하고 실물들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계속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이 이루어질 때마다 또 다른 증거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인지 4.15 총선 선거 무효 소송은 거의 3년이 되어 가도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에는 4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법원 판사님들은 혹시 그 선거 4가지 원칙을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말입니다. 4.15 총선에 등장한 QR코드는 유권자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비밀선거를 침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집된 유권자 정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중복 투표를 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투표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누구나 투표할 수 있지만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하고 개표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표는 한국인이 개표는 중국인이 했다는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진화되고 부정선거의 면모들은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들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이런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님들은 당연히 조사하셔서 합당한 판결을 내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1 지선의 인천 교육감 투표와 인천 계양을 투개표 현장에서 나온 영상들을 부정 요소들을 취합한 영상들과 함께 인천 계양을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법관 판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우리가 퍼포먼스로 보여줬던 그 모든 비정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조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판결해 주십시오. 정의롭고 또한 상식적이며 과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기반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것이 잘못되고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6.1 지선 개항을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법관들에게 우리가 호소합니다. 더 이상 조작되는 선거에 우리의 주권을 맡길 수 없음을 거듭 호소하는 바입니다. 구호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켜내자만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우리의 주권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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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재판장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딱 한 분이 1분만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인 이름과 함께 이제 1분 동안 발언해 주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에 메이저 언론들이 하나 없습니다. 이 기자에게는 이재명 당선 무효 소송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언론들 하나 없습니다. 저는 천창용입니다. 경남 고자구 고향이고요. 어쨌든 이재명 이놈 때문에 나는 자유 대한민국에 만연한 불법 부정선거 사실들을 온몸으로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즉시 체포 구속되어야 되는 최고의 범죄자입니다. 정치 사기꾼입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재명은 부정선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 가짜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없습니다. 상세 부정선관위 조작기계에서 나온다는 이 사실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투표 네, 세훈기만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함께 가천 상습 부정선관위 네, 이정현님 반갑습니다. 이정현님 건강 좀 어떠신지요? 대한민국 주권은 네, 국민에게 없고 운석이 친구 가천에 있는 상습 부정선관위 조작기계에서 나온다는 이 사실은 명백하니까 힘내라. 국민들의 지향권으로 행동해야만이 이것을 바로잡을 수 친구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있다. 운석아 힘내라. 예, 수술하님 반갑습니다. 다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행동으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동하셔서 이재명 같은 이런 사기꾼이 다시는 정치할 수 없도록 함께 행동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건들은 그 한쪽에다가 몰아넣어서 이따가 끝나고 나와서 저희가 그때 치우면 되니까 한쪽에 네,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방송 진행자 지금 이 시간 현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10분 후에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인천 계양을 이재명 선거구입니다. 지난 6월 1일 보궐선거 선거 무효 소가 오늘 변론길 첫날입니다. 자,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날 첫 변론길 어떤 결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인천 연수구 을에 이어서 또다시 인천입니다.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지역구인데요. 자, 지난 6월 1일 보궐선거 선거 무효 확인소 2호 법정에서 지금 소개가 될 텐데요. 변론길 첫날입니다. 수많은 정거들, 자, 인천 연수구 을하고 인천 계양을 지난 6월 1일 보궐선거 가장 중요한 점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현장을 영상을 담았다는 거. 가짜 투표지 투입 장면을 확보했다는 부분이 자, 권호영 변호사가 전화를 받고 경찰 출동하고 차이점 인천 연수 을의 차이점은 배춘유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부정한 투표지가 다량 발견되었습니다만은 자, 현장 목격하지 않았고 인천 계양을 이재명 지역구 6월 1일 보궐선거는 현장에서 가짜 투표지 절단하는 것을 현장으로 잡았다. 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참정권 투표 용지 도둑질을 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모든 유권자가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정의 실현을 위해서 다 함께 목소리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는데요. 바람도 세차게 불고 있는 가운데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인천 계양을입니다. 인천 계양을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변론 기일인데요. 앞으로 최소한 두세 번 더 변론 기일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지난번 인천 연수구 선거 무효 확인 소송 원고는 후보자입니다. 당사자 민경 전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은 국민의힘 후보자가 아닌 인천 계양을 주민이 선거 무효 확인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선거 무효 확인소는 인지 때만 4,500만 들어가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선거 무효 확인소, 지역 주민, 인천 계양을 주민이 나서서 선거 무효 확인소를 제기하고 오늘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지금 첫 변론 기일이 잡혀서 오늘 권호영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 소송 대리인으로서 오늘 변론을 할 텐데요. 자, 인천 계양을입니다. 이재명 지역구 선거구 우리 스스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의힘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힘 후보는 침묵하고 있고 지역 주민, 유권자가 이제 모여서 자신들의 투표 용지를 지켜달라는 의미, 선거 정의를 실현해달라는 피해 당사자 후보자가 무효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지역 유권자가 지난 6월 1일 보궐선거, 인천계양 보궐선거는 선거가 무효다. 무효다는 무효소를 다투는 오늘 첫 변론 기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유대한민국에 이렇게 참정권이 무너지는 이 안타까운 시국 상황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시 이 나라에 표도둑, 도둑질하는 그런 범죄자들, 우리는 지난 3.15 부정선거 책임자가 형장의 일설로 사라졌습니다. 부정선거는 최고형입니다. 최고형.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아서 자유대한민국 참정권 수호, 선거 정의 실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합시다. 날씨는 상당히 살살해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싹이 나는, 자, 벌써 대법원, 서초동 대법원 담장에 개나리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노랗게 물들어가는 춘삼월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함께 자유대한민국 선거 정의 실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합시다. 진실방송 진행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진실방송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정보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자, 대법관들이